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품목이 많지만 경마산업만큼 갑자기 소득 절벽을 맞닥뜨린 분야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지난해 2월 이후 경마산업은 그야말로 고사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축산업 기반 조성의 젖줄인 축산발전기금 역시 마사회의 출현 난항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마산업이 완전히 고사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지난해 2월부터 경마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경마 중단에 따라 경주마 생산농가 280여 가구, 기수와 조교사 등 경마 관계자 수천 명의 생계는 막다른 길에 놓였습니다. 경남 창원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간 지역에서는 관중 경마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관중이 20%로 제한돼 수익은 미미한 상황.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이른바 상생경마라는 이름의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고 있지만 팔리는 막권이 없다 보니 상금도 기존의 7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작년 2월 23일부터 이제 정상 경마가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마를 시행하지 않으면 전주마 관계자분들의 소득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산 농가들은 말을 이제 팔아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위축이 되다 보니 실제로 한국 경주마 생산자 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인 2018년 마리당 평균 4,864만 5천 원이던 경주마 가격은 올해 평균 3,680만 4천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대를 이어 경주마를 생산하고 있는 김창만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주마 생산 35년 만에 이렇게 어려웠던 해는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생산이 제일 어려워요. 마주 상금에 저희들 말 구입 비용이 있어요. 말 구매하면서 우리한테 돈이 도는데 지금은 보통 분담하면서 우리 몫은 완전 없어졌어요. 연간 한 6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농가당 100만 원씩 제공했지만 경주마 생산농가의 피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농가당 수억 원씩 손해가 나는데 아우처가 돈 100만 원 해서 하루 관리비도 안 됩니다. 다른 축산하고 틀려서 경주마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거 주면서 행색내면 안 되죠. 경마 중단으로 축산업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까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축발기금 수입 가운데 일부는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경마 산업의 수익이 전무한 만큼 마사회 납입금도 급감한 겁니다. 마사회 전입금이 작년에 한 푼도 안 비쳤지만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메꿔준 부분이 있잖아요. 마사회 전입금이란 거는 올해 수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축발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라서요. 올해도 수익이 나기는 어려운 구조고 그래서 내년에도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나. 이에 따라 올해 축발기금 운용계획 1조 354억 원 가운데 마사회 납입금은 전년 대비 100% 감소한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2019년 수익으로 발생한 지난해 납입금 1,758억 원이 고스란히 사라지고 농특회계에서 부족분을 메꾸는 겁니다. 경주마 농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만큼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 막권 발매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불법 경마가 성행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경주 안 할 때는 일본 경주가 들어와서 합니다. 온라인 발매를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두세 개 나라밖에 안 돼요. 120여 국에서 경마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의 끝을 알 수 없는 가운데 경주마 생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줄도산 그리고 축발기금의 더 큰 타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농업계와 이주 노동자 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는데요. 토론회에선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주 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에서 정부와 농업계, 노동계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대책에 밑그림이 제시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혜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2년 본 예산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대책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2년 본 예산에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 부분은 이제 농림부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가 영세 농어가 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아이템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신축 사업은 크게 기숙형과 마을형 두 종류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직주 근접성이 중요한 농업 특성상 타 산업과 다른 농업 특화형 사업 모델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내년에 저희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형하고 마을형하고 두 개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농업의 특성이 직주 근접이어야 되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출퇴근 문제도 있고 또 농사일이 공장 일하고 틀려서 날씨에 영향을 받고 쉬고 일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가미가 되면서 일반 기숙사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형으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선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숙소 2,161개소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 모델 개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력 숙소 지정 작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도 사례가 지금 되게 주목을 받고 저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형 어떤 대안적인 이주 노동자 숙소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모범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좀 더 확대되는 방식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 숙소에 대해선 농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농업계는 시설 보완을 전제로 가설 건축물 숙소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농지 위에 지어져 가설 건축물로 등록된 시설 여건이 좋은 숙소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농업계가 원하는 것은 필수 시설을 갖춘 부분, 현장에서 사용자, 노동자가 합의를 하는 해서 살 수 있는 여건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이 필수 이 정도 규모면은 와서 살만 하겠네 한 정도의 수준을 갖췄다고 한다면은 이게 설사 대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라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국토교통부가 가설 건축물 숙소 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며 이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법에는 임시 숙소라고 되어 있지 기숙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이 가설 건축물은 기숙사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자 청년들의 농업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청년농 경쟁력 제고 사업이 그중 하나인데요.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을 조사해보니 참여 이전에 비해 평균 소득이 28%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농사를 짓도록 돕는 사업이 실제 소득 향상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무주군에서 도라지 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박민철 대표.
2019년까지만 해도 연매출은 12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23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가공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한 덕분입니다. 사업을 지원받고 생산량도 3배로 늘면서 판매액도 매출액도 3배로 늘어서 수출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베트남 쪽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호주에도 수출 계약이 돼서 경기 여주시에서 가지 농사를 짓는 30대 주상중 대표도 지난해 같은 사업에 참여한 뒤 소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서 노지에서 농사를 지을 당시 농작물이 말라 죽는 품마름병 등 연작 피해의 어려움이 컸지만 스마트팜 도입 비용을 지원받아 이를 극복한 겁니다. 지원금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양액 재배 시스템을 설치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16.6% 높아지고 매출액은 20.8% 상승했다는 게 주 대표의 설명입니다. 양액 재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재배도 많이 되었고 그만큼 생산도 많이 해서 소득적인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토경 재배를 하고 있는 그 농장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농부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실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2016년부터 해마다 청년농이 운영하는 경영체 40개소를 선정해 시설과 장비,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하도록 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내려는 취지에서입니다. 지난해까지 4년간 사업에 참여한 160개소의 평균 소득은 참여 이전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 규모로 농가당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중이 각각 45%며 나머지 10%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산업의 핵심 인력인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진청은 내년 지원 대상을 기존 40개소에서 80개소로 2배 확대해 지원 혜택을 받는 청년농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 농민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6월 중 내년도 지원 대상 공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국내외 최초로 드론 정밀 파종 장치를 개발해 화제입니다. 드론은 신속한 작업 속도로 농가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지만 파종 시 고르지 못한 점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장치가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면 드론을 활용한 파종도 보다 정밀해질 전망입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드론에서 벽시들이 균일하게 흩어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드론들과 달리 하단부에 긴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최초로 개발한 드론 정밀 파종 장치인데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드론은 미래 농업수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일손 부족과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밀한 파종이 어렵다는 것. 현재 국내외에서는 드론으로 농작업 시 주로 직파 방식으로 파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파종 살포 장치가 원판형이기 때문에 옆 논으로 종자나 비료가 튀거나 논둑으로 비료가 뿌려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비료로 인해 잡초도 빠르게 자라나 풀 제거 작업을 자주 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숙련된 드론 조종자도 중복 또는 부족 파종 등으로 정밀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한농대에서 정밀한 농작업을 할 수 있는 파종 장치를 개발한 겁니다. 한농대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8줄 흩어뿌림 등이 가능한 3파 장치입니다. 거기다 필지별 궤도 비행과 자동 비행 드론 조종 시스템을 결합해 보다 정밀한 파종과 살포가 가능합니다. 또 본격적으로 실용화되면 연중 활용할 수 있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파종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회전식 방식에 의해서 원하는 곳에 파종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드론을 통해 영농 효율을 높이고 있는 요즘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밀하고 스마트한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드론 파종 장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MBS 남수지입니다.
스마트팜 수경재배는 일반적으로 순환식과 비순환식으로 구분되지만 외국산 순환 시스템 비용 부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비순환식 수경재배만 이루어졌는데요. 배양액의 30%가 그대로 배출되는 비순환식 수경재배의 경우 환경오염과 경작 비용 증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오랜 연구 끝에 순환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해 스마트팜 보급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최근 수직농장이나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되는 배양액을 자외선으로 살균해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식 UV 살균 수경재배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경재배 농가는 식물의 영양분을 녹인 배양액을 사용하며 배양액을 자외선으로 살균한 후 재사용하는 순환식 수경재배와 배양액의 30%를 그대로 방류하는 비순환식 수경재배로 나눠집니다. 그동안 외국산 UV 살균 장치 등 순환식 수경재배 시설을 도입하려면 1헥타르 기준 억대의 투자 비용이 들었습니다. 재활용 배양액 내 미생물 증식에 따른 질병 발생 가능성과 영양분 불균형 우려 또한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대부분의 농가들은 비순환식 수경재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비순환식 수경재배의 경우도 배양액의 20%에서 30%는 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돼 환경오염과 경작비용 증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년간의 연구 끝에 최근 재사용 배양액 속의 미생물 개체수를 UV 출력과 물 공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순환식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헥타르 기준 설치 비용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외국산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며 연간 3천만 원 정도 드는 비료값도 30%에서 40%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액을 재사용하니까 양액에 대한 비료 타는 비용이 절감되겠죠. 30-40%만 절감할 수 있다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죠. 오염물질을 배출을 안 하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비용도 절감이 되는 거죠. 현재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은 기술 이전이 완료됐으며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MBS 김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농촌 체험 휴양마을 또는 농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를 방문한 도시민에게 농촌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 공감 여행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전북도는 도시민이 우수 인증을 받은 도내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나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 60개소를 방문할 경우 숙박, 식사, 체험 비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코로나 시대 트렌드에 맞춘 4인 미만 여행족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전북도는 여름 성수기 방문객들에게는 지역 농산물로 할인 보상을 제공해 농촌의 풍성함을 만끽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12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강원도 내 12개 시군에선 7월부터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일환입니다.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와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는 의료급여자가 퇴원 후 집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의료 및 돌봄 등 사회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육성한 거베라 신품종 미스틱의 품종 보호권을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베라는 경남 지역 특화 작물로 전국 재배지의 약 절반을 경남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축화용 화환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재배 농가와 시장 요구에 맞는 우수한 신품종 보급이 중요합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다양한 거베라 신품종을 육성해 조기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품종 보호권을 획득한 미스틱은 절화용 대륜화로 품질이 우수해 화훼 농가에서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가락동 365 지난 한 주간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품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수미 감자 2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5월 10일 최고가 기록합니다. 33,7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이후 소폭 가격 하락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5월 14일 29,1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보시죠. 5월 8일 최고가로 시작합니다. 35,0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이후에 완만한 가격 하락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5월 14일 31,0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적상추 4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가격 오르는 흐름 보여지면서 5월 11일 17,800원대 최고가 기록을 하고요. 이후 가격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 5월 14일 13,0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최고가 보시죠. 5월 11일 최고가 기록합니다. 18,800원 기록하고요. 이후 가격 하락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5월 14일 15,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추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최고가로 시작합니다. 5월 8일 6,7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이후 계속 가격 하락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5월 13일 최저가 3,400원대 기록을 하고요. 이후 소폭 오르면서 5월 14일 3,45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보시죠. 5월 10일 최고가 기록합니다. 9,000원 기록한 이후에 대폭 하락하는 가격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5월 14일 3,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5월 8일 최고가 34,200원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가격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5월 14일 계속 가격 하락하면서 29,6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5월 11일 4만 원대 최고가 기록을 하고요. 이후 가격 떨어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5월 14일 34,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서량딸기 2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5월 8일 최고가 17,000원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상승, 하락 반복을 하게 됩니다. 5월 14일 12,7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보시죠. 역시 5월 8일의 최고가입니다. 21,000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이후에 가격 하락합니다. 5월 11일 최저가 17,000원 기록하고요. 이후에 오르는 모습 보여지더니 결국엔 같은 가격 5월 14일 17,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5월 8일 21,500원대 최고가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가격 하락,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5월 14일 15,2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역시 5월 8일에 최고가로 시작합니다. 23,000원에 시작을 해서 이후 가격 하락, 상승 반복하면서 결국 5월 12일 최저가 17,000원 기록하고요. 이후 5월 14일 같은 가격 17,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품목 보시겠습니다. 신고배 1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5월 10일 81,400원대 최고가로 기록을 하고요. 이후에 가격 하락, 상승 반복하면서 5월 14일 69,5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그래프 보겠습니다. 5월 8일 최저가 82,000원에 시작해서 이후 가격 상승, 하락 흐름 이어지면서 5월 13일 최고가 93,000원 기록하고요. 이후 가격 소폭 하락하면서 5월 14일 86,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락동 365 지난 한 주간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